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눈먼카고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의 그 질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썰렁 개그만 연구하신 무역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조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몰라 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가 또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요? 댓글에 네. 국제협약 부분에서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추정 과실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어요. 아, 그래요? 추정 과실 책임이 뭐죠? 추정 과실 책임을 알기 위해서는 과실 책임이 뭔지 무과실 책임이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운 물류랑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물건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받아보고 뭐 깨졌거나 파손됐거나 없어진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어내라고 했을 때 운송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내야 되는 것이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과실 책임은 뭐냐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듀 딜리전스라는 그런 표현이 내가 좋아하는 듀 딜리전스. 듀 딜리전스, 상당한 주의를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물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학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게 과실이 되는 거고 그 과실과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게 되면 그때 과실 책임주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 과실은 그 사이에 있는 건가요? 추정 과실은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 과실은 일단은 과실 책임주의는 뭐라고요? 과실하고 손해가 둘이 인과관계가 있게 되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해요? 누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추정 과실은 일단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되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기 싫으면 나 잘못 없다, 과실이 없으면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추정 과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은 결과만 보고 무조건 선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무과실 책임이고 네. 과실 책임은 일단 손해를 발생했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누가 과실을 저질렀는지 체크해보자 해서 권리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주가 네 증명을 과실이 해야 되는 있어라고 거고. 이제 입증을 하게 되면 운송인이 배상하고 추정 과실은 나 과실이 없어라고 증명을 갖다 해야지만 선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 선사가 증명을 갖다 그래서 해야 그 된다. 사이에 끼어 있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국제협약에 적용하면 추정 과실 책임은 함부르크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함부르크 룰이 왜 그러죠? 함부르크 그 룰을 보게 되면 일단은 법조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멸실 훼손 인도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죠. 거기까지만 하면 무과실 책임인데 밑에 단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운송인이 사고 또는 사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결과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자기 잘못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추정 과실이다. 추정 과실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과실 책임은 헤이그 비스비 룰하고 로테르담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그 실무적으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로테르담 규칙은 보게 되면 그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에 대해서 그 운송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라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누가 입증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실 책임이네. 그래서 이제 과실 책임이죠. 그러면은 하주가 그걸 증명해야겠네. 화주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주가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요거는 법 조문상으로만 딱 뜯어보게 되면 과실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화주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추정 과실로 엄밀하게 보는 것들이 법학자들의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해운이라는 게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예. 하주가 그걸 가지고 뭐 네가 잘못했네 뭐 안해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선사 보고 증명해라 뭐 이런 내용이네. 그렇죠. 이렇게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헤이그 비서비 규칙과 로테르담 규칙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정 과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선사가 깡패 아니야. 다 그러니까 면책이고 뭐 다 하는데 근데 뭐. 이제 선사에서도 별 태클을 추정 과실을 하더라도 별 태클을 안 거는 게 면책 카탈로그 보면은 면책 사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면책 사유 중에 어떤 하나가 있었다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선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사가 알고 보면 추정 과실이면 선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증 책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 불났어. 그렇지. 그 다음에 태풍 왔어. 그렇지. 뭐 이런 것들 화재 났어. 그렇지. 항해 가시 있었어. 이렇게 그렇지. 보여주면 면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정 과실이다, 뭐 과실 책임주의다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태클을 안 걸더라.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선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무과실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 국제협약에서는 그런 건 없고 예. 국제 해운에서는 없고 국제해운협약에서는 없고 항공에서는 있고 항공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주한테 제일 유리한 함부르크 룰이 그나마 추정 과실주의고 네, 맞습니다. 헤이그 룰하고 로테르담 룰은 과실 책임주의적으로 보인다. 예, 그렇다라고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좋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서 하려고 고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